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모의고사 풀이 한번 해볼까요? 자, 31번 빈칸 풀이죠. 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Generalization without specific examples that humanize writing is boring to the listener and to the reader. 자, 일단 동사가 지루하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지루하다의 주어가 generalization이죠. 여기다 수일치를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generalization, 우리가 generalize가 일반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화하다니까 일반화. 근데 without이 나왔으니까 무엇 없는 일반화냐면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일반화예요. 근데 여기다 이 예시에다가 어떤 예시인지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humanize writing. 자, human이 우리가 인간이니까 humanize 하면 인간화하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글을 인간화해주는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일반화는 지루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인간화한다는 건 결국 약간 인간스러운 속성을 부여한다니까 인간미 있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요게 동사니까 이 친구를 우리가 examples에다가 수일치를 꼭 시켜주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문법으로 보통 잘 나오죠. 그래서 글을 인간미 있게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일반화는 지루하다. 그죠? 즉 글이 인간미가 있어야 재미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지루하면 to listeners and to the reader니까 듣는 사람과 읽는 사람에게, 그렇죠? 청자와 독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o wants to read platitudes all d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읽고 싶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읽고 싶냐? 그 다음 platitudes라고 나옵니다. platitudes는 우리가 뭔가 이게 플랫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라서 그냥 별거 없는 약간 이런 거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는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왔네요. 상투적인 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뻔한 것들을 우리가 platitude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뻔한 거는 뭐예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재미가 있어 없어? 없지, 그죠? 그걸 우리가 platitude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이걸 내가 한국어로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상투적인 말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루 종일, all day는 부사로 하루 종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누가 그런 platitudes들을 읽고 싶겠냐, 그죠? 자, 여기서 who에다가 수일치 시켜줘야 되는 거 기억하세요. Who wants to hear the words great, greater, best, smartest, finest, humanitarian, on and on without specific examples? 자, 누가 읽고 싶겠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누가 듣고 싶겠냐 단어들을 하고서 이 단어들 뒤에 이 친구들이 이제 단어들의 예시로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안해요. 여기까지. 그래서 great이랑 greater랑 best랑 smartest랑 finest랑 humanitarian 같은 이런 단어들을 on and on and on 이게 부사예요. 이게 원래 on and on 하면은 계속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on and on and on이니까 계속이겠죠, 그죠? 실제로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이 그 강조하고 싶은 만큼 이 지루함의 길이가 길어지는 만큼 on and on and on and on and 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Without specific examples.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예시가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참 많이 쓰는 단어들이지만 그만큼 일상생활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특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봤을 때 음식 맛이 어때요? 좋네. 맛있다. 이게 상투적인 말이라는 거지. platitudes, 그죠? 괜찮다, 좋네, 쩐다, 그죠? 이런 거 말고 음식이 되게 감칠맛이 있네. 야, 음식이 얘가 뭔가 뒤에를 확 당기는 그런 어떤 그 당김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확실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예시가 없는 이런 상투적인 말들을 누가 듣고 싶어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글쓰기에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글쓰기에서 뭘 쓰면 문제가 된다? 상투적인 말을 쓰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미 깔고 있죠, 그죠? 자, instead of using these nothing words, 자, 이게 nothing words가 지금 이렇게 요거 다운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별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들, 이런 아무것도 아닌 말들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leave them out completely and just describe the particulars. 자, leave them out. 자, 그것들을 바깥으로 완전히 없애버려라. leave them out, 그죠? 그래서 leave out something 하면은 제껴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들을 완전하게 제껴두시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목적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대명사니까. completely. 그리고 just describe.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자, 이게 둘 다 지금 명령어로 나온 거죠. 단순하게 the particulars. 그러니까 particular가 우리가 특정한 구체적이니까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글이 여기까지는 어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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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가 도입부에서 이런 것들이 좋다 나쁘다? 라는 걸 들어줬죠. 그러고서 뭐가 나왔어요? 대신에 이것 대신에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앞에서 이런 것들이 나쁘니까 이거 대신에 이걸 쓰라라는 누구의 주장이 나오겠어요? 화자, 필자의 주장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앞에 한 도입부라고 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글의 구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신에 이런 걸 써라. There's nothing worse than reading a scene in a novel in which a main character is described up front as heroic or brave or tragic or funny, while thereafter the writer quickly moves on to something else. 자, there's nothing worse. 자, 일단 nothing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근데 어떤 아무 것이냐면 여기에 이제 형용사를 nothing이니까 뒤에서 그러니까 더 나쁜 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했으니까 뭐보다 더 나쁜 거가 나와야겠지, 그지? 뭐보다 더 나쁜 거냐면 읽는 것보다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nothing이랑 같이 우리가 지금 비교가 돼야 되니까 얘를 명사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일치 조심하시고, 수일치가 아니라 형태, 일치, 병렬 조심하시고요. 형태 조심. 그래서 읽는 것보다 나쁜 건 없어요. A scene. 그래서 한 장면인데 in a novel. 어떤 장면이에요? 소설에서 소설 안에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게 또 어떤 장면이냐면 그 장면 속에서 in which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in which로 나왔다는 건 이거를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얘를 장소처럼 사용해서 where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렇죠? 얘를 where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main character 한 주인공이 is described 된 장면이에요. 어떻게 되는 장면이에요? describe가 뭐 하다예요? 우리가 묘사하다. 그러니까 묘사되는 장면이죠. 그 장면 안에서 묘사되는 거죠. 자, upfront라고 하면 upfront니까 앞으로 가까이 묘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대놓고, 그죠? 근데 어떻다고 묘사가 되냐면 heroic, 영웅적이거나 형용사예요. or brave, 용감하거나 or tragic, 혹은 뭐 비참하거나 or funny, 웃기거나. 자, 이거 어때요? 지금 구체적인 어떤 특징이 나왔어요? 아니면은 그냥 뭉뚱그리는 말이 나왔어요? 얘네들이 어때? 뭉뚱이지. 이게 바로 generalization이라는 거예요.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야? 이 캐릭터 그냥 영웅적인 캐릭터야.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야? 이 캐릭터는 치즈버거를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얘가 과학을 진짜 잘해. 천재야. 돈도 많은데 근데 애가 어린 시절에 좀 힘들어해가지고 약간 성격이 사이코 같은 성격이랑 좀 불안증이 있는 캐릭터야. 어때? 이게 바로 particular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성격을 얘기해도 그냥 영웅적인 캐릭터야 이게 아니고 얘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르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heroic하다, brave하다, funny, tragic하다, funny하다. 그 다음 앞에 나와 있는 great, greater, best, smart, finest, humanitarian. 이게 결국 다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앞에서 말했던 뭐? generalization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화. 그죠? 일반화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구체적인 예시가 없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토니 스타크는 아이언맨은 영웅적이면서 괴짜인 인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에 토니 스타크는 뭐 그 천재이지만 굉장히 괴짜적인 성격이 있는 인물이다. 그러면서 예시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막 다른 햄버거는 절대 안 먹고 치즈버거만 먹고, 그치? 다른 건 절대 안, 근데 막 기계랑 막 얘기하고 있고 막 하루 종일 기계랑 대화해도 막 심심치 않은 인물이고, 막 여자친구를 막 이틀에 한 번씩 바꾸고, 그런 인물이다. 그럼 이제 캐릭터가 점점 입체적으로 변하죠, 그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while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반면에라고 되어 있죠. 자, thereafter, 그 후에란 뜻입니다. thereafter는 부사. 그 후에 the writer quickly moves on. 자, 글쓴이가 빠르게 move on to라고 하면 어떤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넘어가는 반면에 to something else, 다른 무언가로.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무언가로 넘어갔다는 건 그 주연 캐릭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지. 이해되니 민준아? That's no good. 자, 필자가 이렇게 가치 판단을 해버립니다. 어떻다? 안 좋다. No good at all. 전혀 좋지 않다. 그죠? You have to use less one word descriptions and more detailed. 자, 당신은 사용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면 덜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less라고 하는 친구가 이게 부사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게 부사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one word descriptions가 이게 지금 use의 목적어예요. 얘가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너는 한 단어짜리 설명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 적게, use less. 그죠?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똑같은 구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more. 더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무엇을? detailed, engaging descriptions.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engaging이라고 하는 거는 engage가 우리가 engage는 참여시키다는 뜻이야. 어디에 참여하다, 참여시키다는 뜻이어서 detailed, 더 세부 사항이 있고 engaging, 뭔가 이렇게 극속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요. 그죠? 어떤 푹 빠져드는 그런 설명들을 더 이렇게 치밀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engage라는 건 거기에 깊숙이 어떤 일에 깊숙이 파고든다는 거거든. 그래서 독자들을 뭐 더 끌어들이게 포함시키게 하는이라고 해도 되고, 그죠? 뭐 치밀하고 좋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설명들을 더 써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use 뒤에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거죠. 자, if you want to, 근데 뭐 한다면 if you want to make something real, 네가 만약 만들고 싶다면 무언가 진짜 무언가를, 그죠? 진짜인 무언가를. 그래서 something 뒤에서 real이 꾸며주고 있고요. 우리 something 친구는 이렇게 뒤에서 꾸미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예시가 그러니까 그 뭐냐 인간미적인 예시가 없는 일반화는 글 쓸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글 쓸 때 없애야 한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자, 이걸 우리가 뒤집어 볼까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글을 쓸 때 뭘 더 많이 사용해야 합니까? 디테일을 쓸 때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묘사를 참여시키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죠? 인게이징하는 그런 세밀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할까?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렇게 해볼까요? 묘사를 더 사용해야 한다. 그죠? 이게 두 개 같은 말이죠. 그죠? 라는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 문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고서 여기서 이제 더 추가적인,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이 이제 글의 본론이 여기에요. 이 부분이 글의 본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글을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instead까지를 한 덩어리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 you have to 전까지를 또 한 덩어리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글 구조가 되게 쉬운 구조죠. 그죠? 그냥 야 이건 좋지 않아. 그래서 대신 이렇게 해.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해야 돼.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딱히 막 어려운 문법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내용만 잘 파악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32번. 자, face-to-face interaction is a uniquely powerful and sometimes the only way to share many kinds of knowledge from the simplest to the most complex. 자, face-to-face interaction, 그러니까 얼굴 대 얼굴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면 상호작용. 그러니까 face-to-face는 얼굴을 직접 맞대는 이런 형용사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은 is a uniquely powerful. 잘 보시면 이 짝대기 일단 버리고 읽어야 돼요. uniquely powerful way. 그러니까 uniquely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unique가 독창적인, 나만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uniquely powerful니까 세상에 둘도 없이 강력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방법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어떤 방법이다? 가끔은 어떤 방법이다? 오직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다. 민준아 잘 모르겠어? 아니면 대답을 일부러 안 하는 거야? 어. 아 목소리 괜찮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To share many kinds of knowledge. 그래서 많은 종류의 지식을 뭐 하기 위한? 나누기 위한. 그죠? 근데 이거 쉼표하고 그 다음에 많은 종류의 지식이라고 하고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같이 나올까? from이 나오면 많은 종류의 지식이라고 했으니까 from이 나왔으면 시작점이 나왔네? 그러면 to가 같이 나와야지. 많은 종류의 지식이라고 했으니까 그 지식들이 어떤 지식들인지를 나열해 주겠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항상 from to가 나온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더 플러스 형용사인데 더 플러스 형용사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부터 가장 복잡한 것까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것이라는 의미가 안 보이지만 더 플러스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 해가지고 가장 뭐한 것 이렇게 쓴 거예요. 대신에 최상급을 넣은 거죠. 물론 그러니까 사람들일 경우에는 사람들이라고 복수를 해주지만 여기서는 그냥 knowledge를 말하는 거니까 가장 단순한 지식에서 가장 복잡한 지식까지라고 봅시다. It is one of the best ways to stimulate new thinking and ideas too. 자, 그것은 또한 one of the best ways, 가장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이다. 그죠?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자, 뭐 하는 하나의 방법이냐면 to stimulate new thinking. 자, stimulate 하면 우리가 뭐 하든지 기억나요? stimulate. 자극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자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생각 방식과 생각들 자체를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또한 이렇게 되죠. to. 그죠? 자, most of us would have had difficulty learning how to tie your shoelace only from pictures. 자, most of us, 우리의 대부분은 하고서 자, would have had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로 봐야겠죠. 그러면서 would가 가지고 있는 일지도 모른다가 였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가정법 과거 같은 느낌이 되죠. 그래서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difficulty 어려움을. 자, difficulty가 나오면 항상 have difficulty 나오면 ing 하면서 요거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learning이 나왔으니까 learning 뒤에 우리가 명사를 how to tie your shoelace. 그래서 shoelace는 우리가 신발끈이니까 신발끈을 어떻게 묶는지를 배우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죠? 어려운 시간을 겪었을지도 모른다. Only from pictures. 근데 오직 뭐로부터만? 사진으로부터만. 그렇죠. 옆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진으로만 찍어서 보여주면 우리가 보고 따라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혹시 실과라는 책이 있었어요? 실과? 아니면 중학교 때 기술과정? 기술과정 이런 책에 보면은 왜 그 뭐 매듭 짓기 뭐 이런 거 나오면 그 사진으로 보여주면 그거 따라하기 되게 힘들잖아. 사진만 뭐 그지? 그런 거예요. 근데 옆에서 선생님이 그냥 보여주면 그냥 따라하면 되게 쉽지, 그지?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Or 자, 그다음 뭐가 나와요? How to do arithmetic from a book. arithmetic은 뭐냐면 우리가 math에서 가장 중요한 산술을 말이야. 산술. 산술. arithmetic이 산술이란 뜻이고 이게 뭐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거를 나누기가 어딨냐? 나누기가 없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우리가 산술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뤄보는 게 바로 수학이고요. 산술. 그죠? 그래서 산술을 어떻게 하는지 from a book 어디로부터? 책으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옆에서 이렇게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렇죠?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빵이 3개가 있어. 거기다가 우리가 빵을 2개를 더 사면 몇 개가 되지? 하나, 둘, 5개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 아니야? 그지? 나중에 발가락까지 써가면서 그지? 빵이 15개가 있어. 그 중에 민준이가 6개 먹었어. 그럼 몇 개가 되지? 하나, 둘. 발가락 잘못 폈다. 몇 개였지? 막 이런 그지? 애기 때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수수깡으로 묶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빨대도 써보고. 빨대 이렇게 해가지고 빨대를 묶어가지고 10개씩 묶어서 이렇게 뭐 빨대 묶음 해가지고 하기도 하거든.
그런 식으로. 그거 산술 배우는 거죠. 근데 그거 우리가 교과서로만 배우면 힘드니까. 그죠? 자, 이런 예시들을 들어줍니다. Psychologist 미할리, 모르겠어요. 어쩌고저쩌고. 시그젠트 미할리의 이 사람이 found, 뭐 했다? 찾아냈다, 발견했다 라고 했으니까 while studying high achievers 인데 여기서 우리가 부사가 먼저 한번 들어가고 목적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분사구문이죠. 그러니까 높은 성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연구하던 도중에 찾아냈다는 겁니다. 뭘 찾아내냐면 a large number of Nobel Prize winners were the students of previous winners. 많은 수의, 그래서 많은 수의 노벨 프라이즈 위너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뭐가 주로 나오냐면 a number of는 항상 the number of랑 구분하는 거 나와요. 그러면 뭘 나오냐? a number of는 우리가 그냥 a lot of랑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요 놈을 주어라고 생각해서 복수주어 해줘야 되거든요. 복수주어. 그래서 우리가 요거 잘 보셔야 돼요. a number of인지 the number of인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were 였다는 걸. 뭐였냐면 the students of 학생들이었는데 누구의 학생들이냐면 이전 수상자들의. 그러니까 그 어떤 노벨 수상자가 나오면 그 수상자의 스승이 누군가를 봤다면 그 스승이 결국 이전에 노벨상을 탔던 그런 수상자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해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ey had access to the same literature as everyone else. 자, 그들이 had access,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to the same literature, 같은 문학에, 그죠? as everyone else,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But personal contact made a crucial difference. 여기서 literature라는 건 뭐냐면 같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 책으로 보면 그러니까 책으로만 보고 하긴 힘들다며,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as everyone else라는 건 노벨 수상하지 못했던 걔네들, 다른 모든 애들이랑 똑같은 이제 어떤 책이나 문학 작품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 이게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have access to something이 뭐뭐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 이게 결국 뭐냐면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는 건 가까이 가서 보고 쓸 수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그들 모두가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똑같은 책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personal contact, 이게 중요하네. 개인적 접촉이죠. 그죠? 개인적 접촉이 made a crucial difference. 어떤 차이점을 만들어냈다? 중대한 차이점을 만들어. 그래, 중요한 차이점. crucial 하면 우리가 중대한, 중요한 뜻이죠. to their creativity. 근데 어디에 대한 차이점? 그죠. 그들의 창의성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personal contact라는 건 뭐겠어? 다른 애들은 그냥 똑같은 책을 가지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얘는 누구한테 배웠다? 노벨상 수상자한테 배웠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대면적 상호작용. 그죠? 이게 personal contact랑 같은 맥락이 된다고. 자, 그래서 within organizations, this makes conversation both a crucial factor for high-level professional skills and the most important way of sharing everyday information. 자, 일단 문장을 보시면 within organizations, this mak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쉼표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도 우리 끄어주자. 우리 within이 어디서 끝나지? within 덩어리가 어디서 끝나? 여기서 끝나지 얘들아. 여기 내부에서 그 다음 주어 동사 나오잖아. 그치? 뭘 고민해. 자, 그래서 organization인데 이 organization이 우리가 Z가 아니라 S로 좀 이상하게 나와 있죠? 예, 이거는 우리가 영국식 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볼 때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미국 사람이 아니고 영국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들 속에서 혹은 조직 속에서 이것이 만든다. 여기서 이것이라는 건 앞에 사실이. 그러니까 이 개별적 접촉이라고 하는 게 이런 사실이 뭘 만드냐면 conversation, 대화를 만드는데 이게 대화를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대화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목적보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보어가
보스가 갑자기 먼저 나오죠? 그럼 얘를 이거와 이거 목적보 1과 목적보 2 둘 다로 만드는구나. 그럼 보스가 나왔으면 뭘 봐요? end가 나와요. 자, 그래서 목적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자, 대화를 무엇으로 만든다? 중요한 요소로 만든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대화를 무엇으로 만든다? 가장 중요한 방법, 방식으로 만든다. 그죠? 자, 보니까, 자, 대화를 중요한 요소인데 무엇을 위한 중요한 요소냐면 높은 수준의 직업적인, 전문적인 스킬들을 위한 중요한 요소 만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만들어요. 무엇의 방식이냐면 sharing everyday information. 매일의 일상의 정보를 뭐 하는 것? 나는 공유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만들어준답니다. 여러분 참고로 way를 투부정사랑 쓰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way를 of랑 같이 쓰면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란 뜻이 돼요. 의미가 살짝 달라요. 아시겠죠? 스타일이란 뜻이 됩니다. way of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대화가 왜? 대화라는 건 어때? 우리가 뭐 편지로 남기는 거랑 다르게 직접 어떻게 해야 돼? 소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대화가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랙션이랑 또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나온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실감이 인간보다 훨씬 더 나은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하고 내 표정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보고 바로바로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랙션이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끔은 정말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AI 시대가 도래를 해도 AI 교육은 아마 AI 시대에서 그 교육이라고 하는 직업은 아마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AI가 많은 부분을 도와주겠지만 이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서 배워가는 것만큼 그렇게 효과적인 AI는 아직 나오지 못할 거고 아마 못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해주는 이런 미래적인 견해도 네가 AI 선생님이랑 공부하고 있었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책 55페이지 필연 그래서 설명 끝났지 넘어간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견해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글을 보면 제일 처음부터 그냥 얘는 뭐예요? 주제를 어때요? 던져주죠. 그냥 아예 주제를 던져주죠. 그래서 페이스 페이스 인터랙션은 정말 강력하고 가끔은 유일한 지식의 공유 방법이다. 그죠?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그냥 쭉 설명을 해줍니다. 대신에 설명을 할 때 근거를 달 때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상황을 근거로 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뭐 하는 거? 뭐 묶는 거? 그 신발끈 묶는 거. 신발끈 묶는 거 책으로 하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산수 더하기 빼기를 우리가 책으로 배울 때 조금 어렵다. 그죠? 책으로만 배우면 어렵다. 그 다음 두 번째 근거로 뭘 제시해 주냐면 저명하겠죠. 그죠? 심리학자의 사이콜로지스트의 이야기를 연구 결과를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이게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하면서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나 어떤 사회 조직으로 끌어들여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가게 된다. 이렇게 돼서 글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또 똑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조금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face to face interaction이 이거 미안해요. 짝대기 더 그어야 돼. face to face interaction이 지식의 전달 및 공유에 중요하다, 매우 중요한 방식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애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든 게 예시였어요. 그죠? 예수가 아니라 예시. 자, 예시 첫 번째는 뭐였냐면 신발끈. 그 다음에 산술 배우기. 근데 어디로부터? From 책. 그죠? From the book. 그죠? 이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심리학자 땡땡땡 씨의, 그렇죠? 심리학자 땡땡땡 씨의 연구 결과, 그죠? 를 우리가 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그래서 결론은 이게
이게 바로 대화 그 뭐냐 조직 내에서 어디 내에서 조직 내에서 대화가 매우 중요한 이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결론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화가 왜 중요하다? 어떤 전문적인 기술 고레벨의 그죠? 고등 수준의 전문 기술들을 위해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상에 일어나는 어떤 대화, 일상에 일어나는 정보들을 나누기 위해서 중요하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face to face interaction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결국 대화라고 하는 수단, 대화라고 하는 친구로 마지막에 귀결이 됩니다. 까지 보시면 우리 제가 글 구조까지도 잘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가실게요. 자 33번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33번은 되게 문장 구조가 처음 보면 조금 신기할 수도 있는데 most times foreign language is spoken in film. Subtitles are used to translate the dialogue for the viewer.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접속사가 없는데 지금 문장이 두 개 나온 듯한 이런 느낌이 들죠. and나 but이 없이. 여기서 우리가 이 접속사적 역할을 해주는 친구가 most times예요.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 most times 뒤에 관계부사 when을 생략하고 쓰는 거로 생각하면 돼요. most times 자체가 우리가 부사로 쓸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time이 우리가 횟수니까 이게 때, 횟수, 경우 이런 뜻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외국어가 영화에서 말해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외국어 영화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Subtitles are used to translate the dialogue for the viewer. 자, 자막이 그죠? Subtitle이 are used 사용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be used to의 이 to를 전치사로 써버리면은 뭐뭐에 익숙해지다예요. 그래서 자막은 익숙해질 수 없으니까 사용된다 뭘 위해 그죠? 대화를 번역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for the viewer니까 이제 관람자를 위해 그죠? 시청자를 위해서. However 그러나 자 갑자기 우리가 변합니다. 그러나 there are occasions. 자 there are occasions라고 하는 occasions는 앞에 있는 times랑 똑같은 말로 경우들, 때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occasionally 우리가 때때로에 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어떤 때들이 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 occasions를 우리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관계부사 when을 이렇게 꺼내냅니다. When foreign dialogue is left unsubtitled. 자, 외국의 대화가 is left 남겨지는 경우에요. 근데 어떤 채로 남겨지냐면 unsubtitled. 이건 딱 봐도 자막 처리가 안 된 채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live의 오형식 기억나시죠? 그래서 live, 목적어, 목보 해가지고 여기다 형용사나 명사를 보통 이렇게 형용사를 보통 넣거든요.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보한 상태로 남겨두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수동태로 그냥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외국 대화가 남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보어였던 친구가 이제 주격보어처럼 나오는 거죠. 그래서 된 채로 남겨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봤던 영화 중에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 드라마나 미드나 미국 영화 볼 때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그 밑에 자막이 나오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내가 분명 영어 공부해서 그래도 이게 영어인지 아닌지는 아는데 들어봤는데 영어가 아니야. 근데 얘가 안 나와 자막이.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죠? 자, and thus incomprehensible to most of the target audience. 그리고 thus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incomprehensible. 자, 우리 comprehend가 이해하다니까 incomprehensible은 뭐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unable to understand가 되겠죠. unable to understand. 그래서 comprehend라고 하는 기본 단어를 알고 계시면 얘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죠? 그래서 요 incomprehensible이 지금 unsubtitled랑 이렇게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이 이어진다면.
그래서 이런 채로 남겨주고 그래서 결국 이해할 수 없는 채로 남겨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To most of the target audience니까 대부분의 목표로 하는 어떤 시청자들에게 그죠? This is often done. 이것은 종종 행해진다. 이렇게 됐어요. 행해진다. is done 이렇게 됐죠. If 만약에 if the movie is seen mainly from the viewpoint of a particular character. 자, 그 영화가 is seen, 그죠? 보여질 때, 그죠? 영화가 보는 게 아니라 목격될 때. 근데 mainly 주로 from the viewpoint니까 viewpoint는 우리가 관점이겠죠. 그죠? 관점으로부터 보여주는 건데 누구의 관점이냐면 특정한 인물의 관점으로. 근데 어떤 인물이냐면 who does not speak the language. 그 언어를 말하는 안 하는? 안 하는 그죠? 요거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 워킹데드에서 비슷한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워킹데드에서 그 한국인 캐릭터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 한국인 캐릭터가 한국어로 이야기를 할 때 자막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막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그러니까 워킹데드는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만든 거잖아. 근데 워킹데드에서 한국인 캐릭터가 한국어를 막 말하는데 자막 처리를 영어로 안 해줘. 왜? 모르니까. 그 인물들은 한국어를 할 줄 모르니까 이 청자들도 그 한국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듣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지. 그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나는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니까 둘 다 무슨 말인지 아니까 이게 지금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역시 언어를 배우는 건 중요하다. 그죠? 저 좀비 상황에서도 언어는 쓸모가 있어. 이런 그런 게 기억이 나요. 그죠? So, such absence of subtitles allows the audience to feel a similar sense of incomprehension and alienation that the character feels. 자, such absence. such는 우리가 그러한이라는 뜻으로 쓰죠. 자, 요거 수일치 문제 나오기 딱이네요. 왜냐면 subtitles라고 하는 친구가 복수가 있기 때문에 allows 앞에 있기 때문에 착각하기 딱입니다. absence는 우리가 부재, 없음이란 뜻이죠. 그래서 subtitles니까 그런 자막들의 그러한 부재가 없음이 허락해준다. 자, 근데 누가 뭐 하도록 allows 하면 또 이것도 같이 봐야겠죠. to feel. 그래서 그 관객들이 느끼도록. 근데 뭘 느끼도록이냐면 비슷한 감각이에요. 무엇의 감각이냐면 이해할 수 없음의 감각. 그리고 alienation이라면 소외라는 뜻입니다. 이게 alienation인가 alienation. alienation일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디서 온다냐면 alien에서 온다네요. alien이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을 풀어보자. 외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바깥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alien을 외계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내가 속한 단체나 어떤 조직의 바깥에서 온 사람을 다 alie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노래 있죠. 그 Englishman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I'm an alien, 난 외계인이 아니라 나 외국인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m a legal alien, 나는 법적으로 합법적인 외국인이다. I'm an Englishman, 나는 영국 사람이다. In New York, 뉴욕에 있는. 그러니까 뉴욕은 미국 땅이잖아. 근데 영국인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걸 우리가 alien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alienate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alienate가 뭐냐면 이제 소외시키다. 그러니까 그 그룹 바깥으로 내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어떤 거냐면 그 어떤 이해할 수 없음과 소외감이냐면 the characters가 feels 하는 그 캐릭터가 느끼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가 감독의 의도겠죠. 그러면 그죠? 이 얘네들이 답답해하는 걸 너도 뭐 해봐라. 너도 느껴봐라. 그죠? 그 왜 마블 예전에 블랙팬서 영화 봤어요? 블랙팬서 보면은 그 부산 갈치 아줌마 나오잖아. 그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해주잖아. 왜냐면 그 블랙팬서 옆에 있던 여자애가 한국말을 할 줄 알거든. 한국말 할 줄 아는 성격이라 설정이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일부러 답답하라고. 그죠? An example of this is seen in Not Without My Daughter. 자, 이것의 한 예시가 보여집니다. 어디에서 보여지냐면 Not Without My Daughter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서 보여집니다. 영화인 것 같아요. 보니까 대문자로 되어 있고 이탈릭치로 되어 있죠, 그죠? The Persian language. 자, 페르시아 언어가요. 언어 다이얼로그가
근데 여기 뒤에 지금 spoken이라는 친구가 나왔죠? 그래서 spoken by the Iranian characters. 그러니까 이란 캐릭터들에 의해 말해지는 페르시아어 대화가 is not subtitled 되지 않습니다. Because 똑같은 얘기가 나오겠죠. 왜? 그럼 읽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글 내용을 먼저 그 예상해 보자. 왜 서브타이틀 되지 않을까? 주인공이 어. 영어를 못하고 페르시아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관객인 너희도 느껴보라. 그치, 그게 중요한 거지. 그지? 관객인 너희도 그 답답함을 느껴봐라. 이기 때문에. Because the main character Betty Mahmoudi does not speak 하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물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and the audience is seeing the film from her viewpoint. 그리고 그 관객들이 is seeing. 이번에는 seen이 아니라 seen이 아니라 seeing이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the film을 근데 어디로부터? 누구의 관점으로부터? 그녀의 관점으로. 베티 마흐무디라고 하는 이 캐릭터의 관점으로부터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얘가 무슨 말하는지 전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 구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지금 이제 훅이 있는 글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경우라고 하는 말은 흔한 경우니까 내가 이걸 쓰고 싶을까 안 쓰고 싶을까? 글의 소재로. 주요한 주제로 쓰고 싶을까? 우리가 글이라고 하는 건 늘 얘기하지만 대중이 모르는 어떤 특별한 사실을 얘기해 줄 때 글이 우리가 가치가 있고 읽고 싶다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대부분의 most 아니면 most people, usually 이런 단어가 나오면 people maybe 이런 거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ubtitles가 쓰이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쓰이는 상황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however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죠?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에서 의도적으로 어떻게? 의도적으로 자막을 안 쓰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걸 우리가 요지로 나타낸다면 영화에서는 주인공의 어떤 시점에서의 어떤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을 관객에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막을 넣지 않는다. 그래, 그지? 그래서 뭐 한국인 캐릭터가 있고 만약에 그 한국인 캐릭터 옆에 막 영어 하는 애가 있는데 이 한국 캐릭터가 이해를 못하면 자막을 아예 안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 캐릭터가 옆에서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지?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쭉 설명해 놓은 글이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입부를 던져주고 이제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미안해요. 안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시를 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해하지 못함, 못함이랑 그 다음에 소외감. 그렇죠? 소외감을 느끼도록. 근데 누가 느끼도록? 관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요거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굴 꺼내버려요? 예시를 꺼내죠. 그렇죠? 예수. 왜 자꾸 예수라고 그러냐? 예시. 자, 어떤 영화의 예시들죠? 이 영화 예시가 뭐였죠? Not without my daughter 라고 하는 예시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 이제 글이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설명과 이런 것들이 나오겠다. 자, 33번 영어 이해되셨나요? 네. 예, 제 생각에는 아마 빈칸이 뭐 제가 이 문제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아마 여기가 아마 마지막에 seeing her viewpoint였어요. seeing the film from her viewpoint. 이거였어? 네, 제가 저 1분 남았을 때 풀어가지고 알아요. 이거였구나. 아하. 여기가 빈칸이었대. 극적으로 풀었는데. 극적으로 풀었어? 저 처음에 잘못된다 마킹했는데 저게 답이랑 다시 발견하고 화이트 쓰려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종이 울려가지고 쌤한테
쌤, 저 화이트가 안 나오는데요. 손 들들들. 그래서 쌤 보는 앞에서 화이트하고 뭐 찍고 야, 받았어요. 다행이다.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었네. 그거 안 해주는 선생님도 있거든. 종치면 그냥 땡이야. 그런 경우도 있어. 자, 좋아요. 34번.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빈칸 문제는 끝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들은 다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1번에서 34번이 제일 여러분들이 조금 지치는 질문들인데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다 끝내가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잠깐 쉬고 또 하면은 6개는 금방 갑니다. 자, one dynamic that can change dramatically in sport is the concept of home field advantage, in which perceived demands and resources seem to play a role. 자, one dynamic, dynamic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역동적인이라는 형용사인데 얘를 우리가 명사로 쓰면 역학이란 뜻이에요. 역학이 뭐냐면 힘역 해가지고 이 세상의 힘, 어떤 물리적인 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권력 말고 물리적인 힘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 그죠? 작용, 반작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는 걸 역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의 역학인데 결국 어떤 이제 힘이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걸 역학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that can change, 뭐 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근데 보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지. 그러니까 주어가 바뀔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 dramatically 아주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근데 어디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스포츠라고 하는 배경이 주어졌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스포츠에서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의 역학이 is the concept of the home field advantage. 자, 바로 뭐냐면 홈구장 이점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홈 경기장 이점. 혹시 서아 스포츠 보는 거 있어요? 뭐 축구, 농구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민준이 혹시 스포츠 보는 거 있니? 저는 가끔 뭐 가끔 봐요. 가끔 그러니까 다른 좀 큰 경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봐. 포항 스틸러스 아니 뭐 축구 경기를 하는데 월드컵 할 때, 월드컵이나 이런 거 예선전 할 때 한국 팀이 한국에서 경기를 치르면 보통 이기거나 잘하거든. 근데 남의 나라 가가지고 하면은 조금 힘들어해. 긴장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점이 있다는 거지.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어디 갔을, 왜 자기네 동네에서 할 때는 그걸 우리가 홈그라운드 이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한국어에서도. 이게 선생님은 농구를 보기 때문에 항상 농구에서 보이는데 예를 들어 미국은 되게 땅이 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LA 레이커스라고 하는 팀이 저기 반대편에 있는 뉴욕 마이애미 가가지고 막 경기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 다른 게 뭐냐, 응원이 달라. 왜냐면 거기에서 하니까 그 지역에서. 그치. 대부분 그러니까 그 LA 응원하는 팀은 진짜 한 4분의 1도 안 되고 진짜 조금 있고 나머지 전부 다 그 뉴욕 그 관련 뉴욕 팀 서포터거든. 뉴욕 닉스. 그러면은 누구를 응원하겠냐 이거지 걔네가. 그지? 그러면 이미 들어갔는데 이미 함성 소리가 막 뉴욕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있고 LA 레이커스 막 들어오면 막 우 이러고 있잖아. 그지? 그럼 일단 심리적으로 어떻게 됐어? 위축도 되고. 그렇지. 그리고 야, LA 선수들이 LA 농구장에서 많이 연습하겠니? 뉴욕 농구장에서 많이 연습하겠니?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한 곳이 아니니까 또 같은 규격이라도 좀 다르고 이런 거 있잖아. 아마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홈필드 어드밴티지를 이미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조금 이 지문이 이해가 안 돼도 자기 배경 지식으로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스포츠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홈에서 하느냐 아니면 이 홈의 반대말로 어웨이라고 합니다. 어웨이 구장에서 하느냐, 홈 구장에서 하느냐, 어웨이 구장에서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게 홈필드 어드밴티지인데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근데 그것 안에서, 그래서 그 홈필드 어드밴티지 안에서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조심해야겠죠? 이거 관계되면서 계속적 용법이긴 한데 이게 이미치로 나오느냐 위치로 나오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져요. 그럼 뒤에 문장을 잘 기억해 놓읍시다. Perceived demands and resources seem to play a role. 자, perceived demands and resources니까 인지된, 그 다음에 demands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요구란 뜻인데, 이게 요구한다는 게 결국 나한테 뭔가 부담을 지운다기 때문에 여기서 부담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인지된 부담과 어떤 자원들이 이게 play a role이니까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에요. 그게
알겠죠? 그 홈필드 어드밴티지에서 여기서 인지된 부담이라는 건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 앞에서 우 하고 있고, 그죠? 뭔가 더 잘해야 될 거고 같은 그런 나한테 뭔가를 디맨드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under normal circumstances, 자, 평범한 상황 하에서는 상황들 하에서는 the home ground would appear to provide greater perceived resources. 자, 홈그라운드가 나의 어떤 이제 그죠? 내가 가장 있는 그냥 홈그라운드라 그래요. 아마 보일지도 모른다. to provide 하는 것처럼. 여기서 appear를 우리가 seem으로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appear가 나타나다가 아니에요. 투부정사가 붙으면. 그래서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더 큰 어떤 인지되는 자원들을, 그죠? 여기서 자원이라는 건 팬들, 그 다음에 홈필드, 내가 있는 그 구장, 그 다음에 and so on 등등등, 그죠? 자,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죠. 갑자기 뭐가 나와요?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깨줍니다. Researchers Roy Baumeister 모르겠어요. and Andrew Steinberg가 로이랑 앤드류가 were among the first. 자, 첫 번째 사람들 중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걸 발견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among이 전치사입니다. 근데 그리고 first가 나오면 항상 투부정사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붙여줘서 이 투부정사를 형용사로 이렇게 first로 붙여줘서 요걸 하게 된 첫 번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point out. 그래서 지적해낸. 근데 뭘 지적해낸 첫 번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냐면 이 사람들이 that these competitive factors can change. 이 경쟁적인 요소들이 뭐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point out 해낸 첫 번째 사람들. 여기서 the first가 아마 복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몽이 나온 거예요. the first people. 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사람들 중에 얘네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자, 예를 들자면 the success percentage for home teams in the final games of a playoff or World Series seem to drop. 자, 예를 들자면 the success percentage니까 성공 확률이네요. 그죠? 근데 누구에 대한 성공 확률이냐면 홈팀들에 대한, 그죠? 근데 어디에서? In the final games. 결승전 혹은 of a playoff. 플레이오프는 보통 우리가 이제 정규 시즌이 끝나고 정규 시즌에서 성적이 좋은 팀들끼리 몇 배를 뽑아서 이제 결승전을 위해서 따로 모아서 빡세게 하는 경기를 우리가 플레이오프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본 게임. 기본적으로 스포츠는 미국 스포츠나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고 피플에 입 빠졌네. 미국 스포츠나 우리나라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모든 스포츠는 정규 시즌이라고 하는 것과 정규 게임 시즌 게임이랑 플레이오프 게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시즌이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야구로 얘기를 하면은 야구에 16개 팀이 있는데 그 16개 팀이 그냥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더 해보고 하다가 나중에 이 성적을 보고 여기서 1등부터 8등까지 잘라. 그래서 나머지는 끝. 이제 거기서. 그리고 1등부터 8등만 자 지금부터 플레이오프를 시작합니다 하면 이게 본게임이야. 그래서 이 본게임은 서로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니라 토너먼트로 하는 거야. 이제 누구 대 누구. 그래서 올라온 사람 올라오면서 마지막에 파이널 딱 하는 거야. 그 전까지 정규 시즌에는 이기고 지고가 막 올라가가지고 결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팀들끼리 계속 만나서 붙어서 승패만 기록을 하는 거야. 승패. 그래서 승패에서 승리 많은 애들 그리고 패가 적은 애들 모아가지고 8명 딱 뽑는 거야. 그걸 우리가 정규 시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모든 스포츠 경기가 다 그래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잘 안 보시니까, 그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NBA 보면서. 선생님 농구 좋아하니까. 그래서 플레이오프의 결승전에서 홈팀에 대한 성공 확률이 혹은 월드 시리즈라고 하면 이제 세계대회 경기니까, 그죠? 자, seems to drop.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떨어지는 거,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이 seems의 주어가 percentage라는 거. 주어 동사 일치 해주셔야 돼요. 문장이 길어가지고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세마이콜론 뒤에는 뭐냐, 문장이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까 분명 홈구장에서는 2점이 있다 그랬잖아. 근데 홈구장에서 결승전을 하면 어떻게 된다? 왜 그럴까? 우리가 글 읽기 전에 부담감을 좀, 글 읽기 전에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보자. 왜 그럴까? 너무 자만했어요. 자만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상대가
그 예측을 좀 해서 너네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너네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옆에 부모님이 우리 아들 딸 잘할 거야 응? 하면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어떤 느낌이 들까? 위축돼요. 왜 위축될까? 그냥 뭔가 잘해야 될 부담감이. 그거야. 부담감이야. 그지?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 그지? 자, 읽어볼까? Fans can become part of the perceived demands. 바로 나오죠. 팬들이 될 수 있다. 뭐가 될 수 있다? 인지되는 부담의 일부가 부분이 될 수 있다. 그죠? Rather than resources. 오히려 뭐보다는? 자원보다는. resource는 보통 우리가 뭔가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인데 여기서 resource의 반대가 demand거든요. 지금. 그죠? 그래서 분명 우리가 가볍게 게임을 할 때는 팬들이 응원해 주니까 막 좋다 이러면서 했는데 와 결승전이야. 이미 긴장 이만큼 하고 있는데 나를 응원해주는 나에게 기대를 걸어주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지금 거의 한 경기 하나 꽉 채우면 거의 한 막 7, 8만 명까지 나거든요. 이게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치는데 엄마가 옆에서 잘할 거야 이러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러면 약간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막, 그지? 그래서 우리가 발표 수업 같은 거 할 때도 뒤에 부모님 계시면 괜히 평소랑 발표 똑같이 해도 긴장되고 막 그러잖아, 그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자원이었던 친구가 뭐가 된다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렇죠? Under those circumstances, 그러한 상황 하에는, 그죠? This change in perception, 자 이러한 인식에서의 변화는, 그러니까 인식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그러니까 즉 인식이라는 건 뭐예요? 자원이었던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팬들을 이제는 뭐로 받아들이는 거?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변화는 can also explain, 또한 뭐 해줄 수 있다?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또 뭔가의 원인이 되나 봐. Why a team that's struggling at the start of the year will often welcome a road trip to reduce perceived demands and pressures. 왜 그래서 우리가 스트러글이라고 하는 친구가 애쓰다, 고군분투하다라는 뜻이니까 고군분투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건 쉽게 이기고 있다는 걸까? 어렵다는 걸까? 그렇죠. At the start of the year, 그 해의 시작에, 그러니까 그 해, 보통 해가 바뀌면 시리즈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즈 초반부에 힘들어하고 있는 팀이 종종 환영하는지 무엇을? 로드 트립을. 여기서 로드 트립이라는 건 뭐예요? 여행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홈에서 경기하는 걸까? 어웨이에서 경기하는 걸까? 그래요. 이 로드트립이 그래서 어웨이, 그 자기네 홈그라운드 벗어나서 경기하는 걸 왜 환영하는지.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reduce perceived demands and pressures. 그래서 인지되는 부담과 압박을 뭐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 로드트립을 웰컴하는 이유죠. 이게 동사적인 거잖아요. 그죠? 자, Y절의 동사가 이거고요. 이 that 안에는 is struggling이 동사고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좀 잘 못하는 애들이 그러면 얘들아 팬이라고 하는 건 되게 이게 스포츠에서 그런 이유가 뭐냐면 팬이 정말 항상 끝까지 여러분 부모님처럼 응원만 해주진 않거든. 그러니까 자기네 팀이 못하면 어때? 야구 같은 거 못하면 쌍욕. 그래. 아빠가 소리 지르고. 그래. 아버지 축구 보고 야구 보고 하는 거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보면은 왜 부산에 사직구장 있잖아요. 사직구장 그 야구장 보면은 롯데가 이제 부산팀인데 롯데 못하면 사직구장 그 관중석에서 소주병 날라와요. 진짜? 유리 소주병 날라와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 경기 망치면 이제 하루 정도 숙소에 있다가 잠자면 팬들 처맞이 맞아. 그게 그러니까 어때요? 얘네들이 못 하고 있으니까 홈에서 하면은 더 어떻겠어? 부담이 되지. 그러니까 로드트립이라니까 멀리 가는 거잖아. 길 떠나서 여행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비유로 한 거예요. 로드트립을 좋아하는 이유가, 환영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스포츠의 역학, 즉 이 관중이라고 하는 대상이 리소스였던 대상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그죠? 성질이 이렇게 변해버리는, 이걸 우리가 역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역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스포츠에서
변화하는 어드밴티지의 변화하는 성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성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두 가지의 개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demand와 resource.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demand라고 하는 친구를 단순히 요구사항이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부담이라는 뜻까지 받고, resource는 자원인데 이 두 친구가 지금 대조되는 개념으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때때로 스포츠 경기에서는 어떤 상황 하에서는 자원이었던 친구가 뭐가 될 수도 있다. 자원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변화 가능. 자원이 부담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해서 가장 어려웠던 지문인 31번부터 34번까지를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잠깐 또 우리 숨 돌립시다.